서울 외곽의 한적한 창평동은 수십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은 곳이었다. 오래된 시장, 좁은 골목길, 그리고 아직도 서로를 이름으로 부르는 이웃들이 있는 이곳은 급속히 현대화되는 수도의 한복판에서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주었다. 새벽이면 작은 분식점들이 문을 열고 튀김 냄새가 거리를 채우며 아이들은 학교로 서둘러 가곤 했다. 이런 일상적인 풍경 속에서 창평동 주민들은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뀌게 되었다. 어느 평범한 가을 아침, 16살 소년 민준이 버려진 공터에서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황금빛 털을 가진 극도로 마른 암캐 한 마리를 발견했다. 그 개는 10마리의 강아지들을 품에 안고 있었고 추위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약한 몸을 이용하고 있었다. 더럽고 버려진 채로 그 개는 자신의 목숨보다 새끼들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처럼 보였다. 아무도 그 개의 이름을 알지 못했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민주는 그 광경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학교에 가기 위해 지름길로 그 공터를 지나가던 중이었지만 그 순간 그의 발걸음은 멈췄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개에게 손을 내밀었다. 처음에 개는 경계했지만 민준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천천히 다가오는 모습에 경계심을 조금씩 풀었다. 괜찮아, 널 해치지 않을 거야. 민준이 속삭였다. 개는 약하게 꼬리를 흔들었다. 그것은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의 친절함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신호 같았다. 민준은 학교에 늦을 것을 알면서도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개에게 물을 주었다. 개는 갈증에 허덕이듯 물을 마셨다. 민준은 그날 학교에 늦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그 버려진 개와 그 강아지들에게 가 있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민준이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곧 창평동 전체가 그 버려진 개와 강아지들에 대해 알게 되었다. 하지만 반응은 분열되었다. 많은 사람들, 특히 나이든 주민들과 상인들은 그 개들을 위험하고 불결한 존재로 여겼다. 저 개들은 질병을 옮길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 근처에서 놀게 할 수 없어요. 한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우리 가게 앞에 저런 길거리 개들이 있으면 손님들이 오지 않을 거예요. 시장의 상인 김 씨가 불평했다. 주민자치회 회장인 박정숙은 특히 강경했다. 항상 단정하게 차려입고 실용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그녀는 동네의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유명했다. 동물보호소에 연락해서 저 개들을 데려가게 할 거예요. 이건 위생 문제입니다. 그녀는 주민회의에서 선언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의했다. 결국 창평동은 항상 깨끗하고 조용한 동네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버려진 개들은 그들이 원하는 이미지가 아니었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35살의 수의사 이지원은 소식을 듣자마자 민준에게 연락했다. 그 개들이 있는 곳을 보여줄 수 있니? 그녀가 물었다. 민준은 기뻐하며 동의했다. 지원은 몇 달 전 동물병원을 개업했지만 창평동의 폐쇄적인 분위기 때문에 아직 많은 주민들과 친해지지 못했다. 그녀는 이 기회가 동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반응은 마을에서 가장 조용한 주민 중 한 명인 김순자 할머니에게서 나왔다. 1년 전 남편을 잃은 후 김 할머니는 거의 집에서 나오지 않았다. 이웃들은 그녀의 깊은 슬픔을 존중하며 그녀를 그대로 두었다. 하지만 버려진 개와 강아지들에 대한 소식이 그녀의 귀에 들어갔을 때 무언가가 그녀 안에서 움직였다. 오후가 되자 김 할머니는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낡은 담요와 따뜻한 우유 한 그릇을 들고 집을 나섰다. 이웃들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김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시선을 무시한 채 공터로 향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그 개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강아지들은 어미의 배 밑에서 따뜻함을 찾고 있었다. 김 할머니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개에게 다가갔다. 괜찮아, 이제 혼자가 아니야.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개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김 할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따뜻한 우유의 냄새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김 할머니는 우유 그릇을 내려놓았고 개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마시기 시작했다. 그 순간 김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개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제부터 내 이름은 희망이야. 왜냐하면 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으니까. 그날 저녁 김 할머니는 민준과 지원을 만났다. 세 사람은 희망과 그녀의 강아지들을 어떻게 도울지 논의했다. 주민자치회에서는 그들을 데려가게 하려고 해요. 민준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들이 보호소에 가면 강아지들은 살 수 있을지 몰라도 희망은.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모두가 노령의 유기견이 보호소에서 입양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희망을 데려갈게. 김 할머니가 갑자기 말했다. 민준과 지원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할머니, 10마리의 강아지들도 있잖아요. 지원이 말했다. 김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들도 필요할 때까지 내가 돌볼 거야. 그 아이들이 충분히 크면 좋은 가정을 찾아줄 수 있을 거야. 그녀의 눈에는 오랜만에 보는 결단력이 빛났다. 민주는 감동했지만 걱정도 되었다. 하지만 주민자치회가 반대할 거예요. 특히 박정숙 회장님이. 난 박정숙이가 무슨 생각을 하든 신경 쓰지 않아. 김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내 집, 내 결정이야. 그리고 난 희망이 필요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의 지혜와 강인함이 묻어났다. 지원은 미소를 지었다. 제가 유료적인 지원을 제공할게요. 그리고 민준이와 함께 강아지들을 위한 임시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어요. 세 사람은 그날 밤 늦게까지 계획을 세웠다. 다음 날 아침, 김 할머니의 뒷마당은 분주했다. 민준은 학교에 가기 전에 들러 희망과 강아지들을 김 할머니의 집으로 옮기는 것을 도왔다. 지원은 유료용품을 가져와 희망과 강아지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했다. 희망은 매우 약하지만 그녀의 의지는 강해요. 지원이 진단했다. 적절한 영양과 휴식이 필요해요. 강아지들은 모두 건강해 보이지만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할 거예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김 할머니가 버려진 개와 강아지들을 데려갔다는 소식이 창평동 전체에 알려졌다. 반응은 여전히 분열되었다. 일부는 김 할머니의 행동을 칭찬했지만 다른 일부는 비난했다. 특히 박정숙은 분노했다. 이건 용납할 수 없어요. 그녀는 주민회의에서 선언했다. 김순자 씨가 개인적인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지만 그것이 우리 동네의 안전과 위생을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여전히 동물보호소에 연락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다. 김 할머니는 자신의 집에서 그 개들을 돌보고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우리 동네를 위협한다는 거죠? 한 젊은 어머니가 물었다. 저는 아이들에게 동물을 돌보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싶어요. 김 할머니의 행동은 오히려 좋은 교육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논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민주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평소 말이 없던 소년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저는 희망이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가며 자신의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녀에게서 배울 것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동네가 서로를 돌보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 할머니는 혼자서 이 일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 모두가 도울 수 있어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회의장은 잠시 조용해졌다. 그리고 서서히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모두가 동의한 것은 아니었지만 변화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다. 그날 저녁 김 할머니의 집 앞에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들이 나타났다. 아이들과 젊은 부모들이 음식, 담요, 장난감을 들고 왔다. 희망이와 강아지들을 위한 거예요. 한 어린 소녀가 수줍게 말했다. 김 할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그들을 안으로 초대했다. 그녀의 집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찬 적이 없었다. 희망이는 처음에는 낯선 사람들에게 경계심을 보였지만 곧 그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강아지들은 아이들의 관심을 받으며 즐거워했다. 그 작은 뒷마당은 웃음소리와 생명력으로 가득 찼다.
한쪽에서는 지원이 아이들에게 강아지를 올바르게 다루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민준과 그의 친구들이 더 나은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김 할머니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그녀의 집은 다시 한번 생명력으로 가득 찼다. 밤이 깊어가는 가운데 김 할머니는 희망이의 옆에 앉아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마워, 희망아. 그녀는 속삭였다. 내가 나에게 다시 한번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었구나. 희망이는 마치 이해한 듯 김 할머니의 손을 핥았다. 그들의 눈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감사가 담겨 있었다. 창평동의 조용한 일상은 이제 새로운 희망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 앞에는 여전히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박정숙과 그녀를 지지하는 주민들은 여전히 강경했고, 희망이와 강아지들의 미래는 아직 불확실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창평동은 이미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 마리의 버려진 개와 그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있었다. 다음 며칠 동안 김 할머니의 집은 창평동에서 가장 활기찬 장소가 되었다. 매일 아침 민준과 그의 친구들은 학교에 가기 전에 들러 희망이와 강아지들을 돌보았고, 오후에는 더 많은 아이들이 모여들었다. 김 할머니는 오랜만에 활력을 되찾은 듯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간식을 대접하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들과 함께 희망이와 강아지들을 돌보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다. 지원은 거에 매일 들러 유료적인 지원을 제공했다. 희망이의 건강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적절한 영양과 사랑 덕분에 그녀의 갈비뼈는 더 이상 피부 아래로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고, 그녀의 털은 다시 빛나기 시작했다. 강아지들도 날마다 성장하여 이제는 엄마의 보호 없이도 뒷마당을 뛰어다닐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각자 독특한 성격을 보이기 시작했다. 가장 큰 강아지는 용감하게 모든 것을 탐험하곤 했고, 가장 작은 강아지는 항상 김 할머니의 발치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아이들은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다. 가장 용감한 강아지는 용기, 가장 장난스러운 강아지는 해피, 가장 작은 강아지는 기적이라고 불렸다. 각 강아지는 특별한 이름과 함께 동네 아이들의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평화롭지만은 않았다. 박정숙과 그녀를 지지하는 주민들은 여전히 불만을 표출했다. 그들은 공식적인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김 할머니의 집에서 개 짖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아이들이 너무 많이 모여들어서 동네가 시끄러워졌어요. 개들이 질병을 옮길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걱정돼요. 이런 불만들이 주민자치회에 쏟아졌다. 박정숙은 이를 기회로 삼았다. 그녀는 특별주민회의를 소집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그녀는 회의에서 선언했다. 김순자 씨의 선의는 이해하지만 한 사람의 감정적인 결정이 우리 동네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저는 시에 공식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동물보호소에 연락하여 그 개들을 적절한 시설로 이전하도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회의장은 소란스러워졌다. 일부는 강력하게 동의했고 일부는 격렬하게 반대했다. 김 할머니는 개들을 잘 돌보고 있어요. 한 젊은 어머니가 외쳤다. 아이들이 동물을 돌보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이건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법적인 문제도 있어요. 한 남성이 반박했다. 주거지역에서 그렇게 많은 개를 키우는 것은 규정에 위반될 수 있어요. 논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지원이 조용히 일어났다. 제가 전문가로서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그녀가 말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다. 희망이와 강아지들은 모두 건강검진을 받았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질병의 위험은 없습니다. 그리고 소음에 관해서는 강아지들이 아직 어려서 가끔 짖기는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들이 자라면 훈련을 통해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었다가 계속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이 우리 동네에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아이들이 책임감과 동정심을 배우고 있고 김 할머니는 오랜 고립에서 벗어나 다시 사회적 연결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 몇 마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가치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의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지만 박정숙은 흔들리지 않았다. 감정이 아닌 규칙과 질서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다음 주까지 공식적인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그때까지 김순자 씨는 개들의 소음을 최소화하고 방문객 수를 제한해야 합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지만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창평동은 이제 더욱 분명하게 두 진영으로 나뉘었다. 한쪽은 희망이와 강아지들을 지지하고 다른 쪽은 그들의 제거를 원했다. 김 할머니는 회의 결과에 대해 들었을 때 놀라지 않았다. 예상했던 일이야. 그녀는 지원과 민준에게 말했다. 박정숙은 항상 그렇게 통제하기를 좋아했어. 하지만 난 물러서지 않을 거야.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다. 우린 어떻게 해야 하죠?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김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우리는 그들에게 희망이와 강아지들이 얼마나 특별한지 보여줄 거야. 마음을 바꾸게 할 거야. 그날부터 김 할머니의 뒷마당은 더욱 바빠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조직적이고 목적이 있었다. 지원은 동물치료의 치유력에 대한 작은 워크숍을 열었다. 그녀는 노인들과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동물과의 교감이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설명했다. 민준과 그의 친구들은 학교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들은 희망이의 이야기를 통해 동물 복지와 공동체 의식에 대해 배우고 그 결과를 전시하기로 했다. 김 할머니는 이웃들, 심지어 반대편에 있는 이웃들까지 초대하여 차를 대접하고 희망이와 강아지들을 소개했다. 직접 와서 보세요. 그녀는 말했다. 그들이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일부 이웃들은 호기심에 방문했고 실제로 보는 것은 그들의 선입견을 바꾸기 시작했다. 특히 강아지들은 거의 모든 방문객의 마음을 녹였다. 그러나 박정숙과 그녀의 강경파는 여전히 완고했다. 그들은 방문을 거부했고 오히려 감시를 강화했다. 그들은 김 할머니의 집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소음, 방문객 수, 심지어 강아지들이 뒷마당에서 노는 시간까지. 그들은 증거를 수집하고 있어요. 지원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공식적인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서요. 상황은 점점 긴장되었다. 일부 주민들은 김 할머니의 집 앞에 혐오스러운 메시지를 남기기 시작했다. 한아침 민준이 학교에 가기 전에 들렀을 때 그는 문 앞에 개들을 데려가라라고 적힌 종이를 발견했다. 그는 빠르게 그것을 치웠지만 김 할머니는 이미 보았다. 걱정하지 마, 민준아.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런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아. 하지만 민준은 걱정이 되었다.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지원에게 연락했고 그들은 더 적극적인 대응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희망이의 이야기를 공유하기로 했다. 민준의 친구 중 한 명이 영상을 제작했고 다른 친구는 온라인 청원을 시작했다. 창평동의 희망이를 지켜주세요. 라는 제목의 청원은 빠르게 확산되었다. 지역신문도 이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다. 버려진 개가 동네를 변화시키다. 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기사는 희망이가 어떻게 김 할머니와 지역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갈등에 대해 다루었다. 기사는 양측의 의견을 모두 다루려고 노력했지만 희망이와 김 할머니에 대한 동정적인 톤을 숨기지 않았다. 이 기사는 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인근 지역의 사람들도 김 할머니의 집을 방문하기 시작했다. 동물 보호 단체들도 연락해왔다. 그들은 지원과 물품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상황은 박정숙의 예상을 벗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동네의 문제를 조용히 처리하고 싶었을 뿐인데 이제 이것은 지역사회의 큰 이슈가 되었다. 그녀는 더욱 강경해졌다. 다음 주 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그녀는 주민들에게 공지했다. 그때까지 감정이 아닌 사실에 기반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 할머니의 지지자들은 이 소식에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더욱 열심히 지역사회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 민주는 학교에서 발표를 했고 지원은 더 많은 워크숍을 열었다. 김 할머니는 계속해서 이웃들을 초대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모든 것이 바뀌었다. 민준이 평소처럼 김 할머니의 집에 들렀을 때 그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뒷마당에 문이 열려 있었고 희망이와 강아지들은 사라졌다. 김 할머니는 뒷마당에서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어젯밤에 누군가 문을 열어둔 것 같아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모두 사라져 있었어. 민주는 즉시 지원에게 연락했고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창평동 전체가 이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 심지어 박정숙과 그녀의 지지자들도 이런 행동은 예상하지 못했다. 우리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박정숙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이런 행동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놀랍게도 희망이의 실종은 동네를 하나로 모았다. 박정숙을 포함한 모든 주민들이 수색에 참여했다. 아이들은 학교 수업을 마친 후 즉시 수색에 합류했고 어른들은 자신의 일을 제쳐두고 도움을 주었다. 지원은 수색을 조직했다. 그녀는 주민들을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에게 특정 지역을 할당했다. 민준과 그의 친구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인근 지역에도 소식을 전했다. 김 할머니는 집에 남아 혹시 희망이가 돌아올 경우를 대비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으로 창문 밖을 내다보며 기다렸다. 첫날의 수색은 실패로 끝났다. 희망이와 강아지들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밤이 되자 수색팀은 지친 몸으로 돌아왔다. 김 할머니의 집에는 위로의 말을 전하기 위해 많은 주민들이 모였다. 놀랍게도 박정숙도 그 중에 있었다. 내일 다시 수색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동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김 할머니는 감사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날 밤 김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창문 밖을 내다보며 희망이의 귀환을 기다렸다. 새벽녘 그녀는 뒷마당에서 희미한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서둘러 뒷문으로 나갔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희망이가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입에는 무언가가 물려 있었다. 그것은 음식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뒤를 따라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모든 강아지들이 줄지어 들어왔다. 희망이는 음식을 바닥에 내려놓고 강아지들이 먹을 수 있게 했다. 김 할머니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희망이는 자신의 새끼들을 위해 음식을 구해온 것이었다. 그녀는 어딘가에 음식을 숨겨두었던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가 그녀에게 음식을 주었을까? 김 할머니는 곧바로 지원과 민준에게 연락했다. 희망이가 돌아왔어. 모든 강아지들과 함께 소식은 번개처럼 퍼졌다. 아침이 밝아오자 김 할머니의 집 앞에는 많은 주민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희망이와 강아지들이 무사히 돌아온 것을 축하하고 싶었다. 지원은 즉시 모든 강아지들을 검사했다. 모두 건강해요.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희망이는 정말 놀라운 어머니예요. 그녀는 자신의 새끼들을 완벽하게 보호했어요. 민주는 희망이의 행동에 감동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새끼들을 위해 음식을 구해왔어요. 그녀는 자신보다 그들을 더 생각했어요. 이 사건은 창평동 주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특히 박정숙에게. 그녀는 조용히 희망이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희망이의 귀환은 단순한 개의 귀환이 아니었다. 그것은 창평동 전체가 다시 한번 생각해볼 기회였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공동체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갈등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희망이, 그 이름처럼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한 마리의 작은 개가 있었다. 희망이의 귀환 이후 창평동은 미묘하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자신의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 보여준 헌신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특히 박정숙에게 이 사건은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녀는 주민회의를 연기했다. 우리는 더 많은 정보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말했다.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맙시다. 이것은 그녀에게서 나온 첫 번째 양보였다. 김 할머니는 이 작은 승리를 조용히 받아들였다. 그녀는 희망이와 강아지들을 더 잘 돌보기 위한 계획에 집중했다. 지원의 도움으로 그녀는 뒷마당에 더 나은 시설을 만들기 시작했다. 방수 천막, 편안한 침대, 따뜻한 담요가 준비되었다. 민준과 그의 친구들은 강아지들을 위한 작은 놀이터를 만들었다. 그들은 나무 판자와 로프로 간단한 장애물 코스를 만들어 강아지들이 놀면서 운동할 수 있게 했다. 강아지들은 날마다 성장했다. 이제 그들은 각자의 성격이 더욱 뚜렷해졌다. 용기는 언제나 선두에 서서 새로운 것을 탐험했고, 해피는 항상 웃는 듯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했다. 기저귀는 여전히 가장 작았지만 그의 의지는 가장 강했다. 그는 항상 형제자매들보다 더 높이 뛰고 더 빨리 달리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나머지 강아지들도 각자의 특별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다. 별이는 밤하늘처럼 검은 털과 하얀 반점을 가졌고, 꼬치는 우아한 움직임으로 모두를 매료시켰다. 하늘이는 항상 위를 올려다보는 습관이 있었고, 바다는 물을 특별히 좋아했다. 산이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을 좋아했고, 들이는 넓은 공간에서 뛰어다니기를 좋아했다. 마지막으로 사랑이는 모든 사람과 동물에게 애정을 보이는 따뜻한 성격을 가졌다. 아이들은 각 강아지의 이름과 성격을 외우고 그들과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했다. 매일 같은 아이들이 같은 강아지와 놀기를 원했다. 김 할머니는 이것이 좋은 징조라고 생각했다. 그들이 서로 친해지고 있어 그녀는 지원에게 말했다. 언젠가 이 아이들이 강아지들의 영구적인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지원은 미소를 지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그 전에 부모님들의 허락이 필요해요. 그리고 아직 박정숙과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김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직 갈 길이 멀어. 하지만 우린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어. 그녀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있었다. 그날 오후, 뜻밖의 방문객이 김 할머니의 집을 찾았다. 박정숙이었다. 그녀는 혼자 왔고, 평소의 단호한 표정 대신 조금 불안해 보였다. 들어와도 될까요? 그녀가 물었다. 김 할머니는 놀랐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안으로 초대했다. 물론이지. 차 한잔 할래? 두 여성은 김 할머니의 작은 부엌에 앉았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박정숙이 입을 열었다. 직접 보고 싶었어요. 희망이와 강아지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김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뒷마당에 있어. 가서 보자. 그들은 뒷마당으로 나갔다. 희망이는 햇빛 아래 누워 있었고 강아지들은 그녀 주변에서 놀고 있었다. 그들이 다가가자 희망이는 고개를 들고 경계하는 듯했지만 김 할머니를 알아보고 꼬리를 흔들었다. 정말 영리한 개군요. 박정숙이 말했다. 그리고 강아지들도 건강해 보여요. 김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들은 특별해. 특히 희망이는. 그녀는 정말 놀라운 어머니야. 박정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그녀는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 손녀가 있어요. 세연이라고. 그 아이는 특별해요. 자폐 스펙트럼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볼 수 없었던 부드러움이 있었다. 세연이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어려워해요. 하지만 동물들에게는 그 아이가 동물들과 함께 있을 때는 달라져요. 더 편안해 보이고 심지어 미소도 지어요. 김 할머니는 주에 깊게 들었다. 이것은 박정숙이 처음으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이었다. 세연이를 데려와도 될까? 박정숙이 물었다. 아마 희망이와 강아지들이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 할머니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물론이지. 언제든지 환영해. 그날 저녁, 박정숙은 9살 된 손녀 세연이를 데리고 왔다. 세연이는 조용하고 수줍은 아이였다.
그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주변을 경계하는 듯한 눈빛으로 살폈다. 김 할머니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녀는 세연이에게 천천히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 세연아. 나는 김 할머니야. 희망이와 강아지들을 만나보고 싶니? 세연이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뒷마당으로 나갔다. 희망이와 강아지들은 여전히 놀고 있었다. 세연이는 처음에는 거리를 두고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은 호기심으로 빛났지만 여전히 경계심이 있었다. 김 할머니는 세연이를 서두르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옆에 앉아 강아지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저 작은 강아지가 보이니? 그의 이름은 기적이야. 그는 가장 작지만 가장 용감해. 세연이는 천천히 기적이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기적이도 세연이를 알아챘다. 그는 놀이를 멈추고 천천히 세연이에게 다가갔다. 그는 경계하는 듯했지만 호기심이 더 컸다. 세연이와 기적이는 서로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갑자기 기적이가 작은 짖음과 함께 꼬리를 흔들었다. 세연이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아주 미묘한 변화였지만 박정숙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손녀의 미소를 보지 못했다. 다음 몇 주 동안 세연이는 거의 매일 김 할머니의 집을 찾았다. 그녀와 기적이는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했다. 기적이는 항상 세연이를 알아보고 그녀에게 달려갔다. 세연이는 기적이와 함께 있을 때만 말을 했다. 그녀는 그에게 속삭이고 때로는 작은 비밀을 공유했다. 박정숙은 손녀의 변화에 놀랐다. 세연이는 학교에서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선생님에게 기적이에 대해 이야기했고 심지어 반 친구들에게도 그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그녀에게 큰 발전이었다. 지원은 이 변화를 전문가의 눈으로 지켜보았다. 이것이 동물 매개 치료의 힘이에요. 그녀는 김 할머니와 박정숙에게 설명했다. 동물들은 판단하지 않아요. 그들은 단지 사랑을 주고 받아들여요. 이것이 세연이 같은 아이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는 거예요. 박정숙은 깊이 감동받았다. 그녀는 주민회의에서 자신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바꿨다. 저는 김순자 씨의 집에서 희망이와 강아지들을 돌보는 것을 지지합니다. 그녀는 선언했다. 제 손녀 세연이의 변화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 개들은 우리 동네의 위험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녀의 발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특히 그동안 그녀를 지지했던 주민들에게.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입장을 재고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마음을 바꾼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일부 주민들, 특히 시장의 상인들은 불만을 표했다. 그들 중 가장 목소리가 큰 사람은 정육점 주인 최 씨였다. 강아지들이 크면 더 많은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는 주장했다. 소음, 냄새, 그리고 누가 알겠어요? 그들이 사람들을 공격할지도. 최 씨의 목소리는 소수였지만 여전히 영향력이 있었다. 그는 시장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해온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김 할머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했다. 그녀는 지원과 민준, 그리고 이제는 박정숙과 함께 의논했다. 최 씨를 설득할 방법이 필요해. 그녀는 말했다. 그가 마음을 바꾸면 나머지 사람들도 따라올 거야. 박정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제안했다. 최 씨에게는 어린 손자가 있어요. 민수라고. 그 아이는 최근에 할아버지와 함께 시장에서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아마 그 아이를 통해 접근하면 어떨까요? 민준의 눈이 반짝였다. 민수는 저와 같은 학교에 다녀요. 그는 저보다 2학년 아래예요. 제가 그와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계획이 세워졌다. 민주는 학교에서 민수에게 접근했다. 그는 희망이와 강아지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민수를 김 할머니의 집에 초대했다. 처음에 민수는 망설였다. 할아버지가 그 개들에 대해 좋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가 말했다. 할아버지가 화내실 거예요.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냥 한 번만 와서 봐. 그가 제안했다.
아무도 알 필요 없어. 그리고 너는 용기를 정말 좋아할 거야. 그는 정말 용감하고 재미있어. 결국 민수의 호기심이 이겼다. 그는 방과 후 민준을 따라 김 할머니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는 강아지들, 특히 용기에게 매료되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강아지들과 놀았고 집에 갈 시간이 되었을 때 떠나기를 원치 않았다. 내일 또 와도 돼요. 그가 물었다. 김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섰다. 그와 친구들은 주변을 조사하고 목격자를 찾기 시작했다. 그들은 곧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시설이 무너진 곳 근처에서 한 상점의 로고가 새겨진 장갑을 발견한 것이다. 그것은 동네 철물점 우리 철물의 로고였다. 철물점 주인 서 씨는 처음부터 강아지들에 대해 강한 반대 의견을 표했던 사람 중 하나였다. 민주는 이 증거를 들고 박정숙에게 갔다. 박정숙은 즉시 서 씨를 만나러 갔다. 서 씨, 우리는 당신의 장갑을 발견했어요. 그녀가 직접적으로 말했다. 당신이 김 할머니의 시설을 파괴했나요? 서 씨는 처음에는 부인했다. 하지만 박정숙의 단호한 태도와 증거 앞에서 그는 마침내 인정했다. 네, 제가 했어요. 그가 시인했다. 하지만 저는 단지 모든 것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서 불안했어요. 우리 동네가 더 이상 제가 알던 곳이 아닌 것 같았어요. 박정숙은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서 씨, 변화는 때로는 무섭지만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 동네는 더 나은 방향으로 변하고 있어요. 더 친절하고, 더 연결된, 더 따뜻한 곳으로요. 당신도 그 일부가 될 수 있어요. 서 씨는 머리를 숙였다. 정말 죄송해요. 그가 말했다. 제가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까요? 박정숙은 잠시 생각했다. 당신은 철물점 주인이죠. 당신의 기술과 자원으로 시설을 더 튼튼하게 재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축제에도 참여하세요. 당신의 이웃들을 알아가고 이 변화의 일부가 되세요. 서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서 씨는 혼자 오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직원들과 다른 상점 주인들, 심지어 처음에 강아지들에 반대했던 사람들까지 데려왔다. 그들은 모두 도구와 자재를 가져왔다. 우리가 함께 재건하겠습니다. 서 씨가 말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튼튼하게, 더 아름답게 만들겠습니다. 그날 밤늦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했다. 그들은 단순히 무너진 시설을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었다. 새로운 시설은 더 넓고, 더 안전하고, 더 아름다웠다. 그것은 강아지들을 위한 공간일 뿐만 아니라 동네 아이들이 동물들과 함께 놀고 배울 수 있는 교육 공간이기도 했다. 다음 날 아침, 김 할머니는 놀라움으로 가득 찬 눈으로 새로운 시설을 바라보았다. 이건 정말 아름다워. 그녀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희망이도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구석에 웅크리지 않고 새로운 공간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치 이것이 자신의 집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서 씨는 김 할머니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가 진심으로 말했다. 저는 단지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제 이해해요. 희망이와 강아지들, 그리고 당신이 우리 동네에 가져온 변화는 아름다운 것이에요. 김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정하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것을 했어요. 위기는 해결되었고 축제 준비는 계속되었다. 이제 이 행사는 단순한 입양 축하가 아니라 진정한 화해와 새로운 시작의 축제가 되었다. 축제 당일 창평동 광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주민들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희망이의 이야기는 이제 널리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이 직접 보고 싶어 했다. 무대 위에는 현수막이 걸렸다. 희망이의 선물,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동네, 하나의 마음. 축제는 학교 아이들의 연극으로 시작되었다. 그들은 희망이가 발견된 순간부터 현재까지의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표현했다. 관객들은 웃고
울고 박수를 쳤다. 다음으로 김할머니, 민준, 지원, 박정숙이 무대에 올라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었다. 김할머니는 희망이가 그녀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민준은 처음 희망이를 발견했을 때의 느낌을, 지원은 동물들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그리고 박정숙은 어떻게 자신의 마음이 변화했는지를 이야기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진실되고 감동적이었다. 하이라이트는 공식적인 입양식이었다. 각 강아지와 그들의 새 가족이 무대에 올라 서약을 했다. 그들은 평생 강아지를 사랑하고 보호할 것을 약속했다. 세연이와 기적이, 민수와 용기, 그리고 다른 모든 커플들이 하나씩 무대에 올랐다. 마지막으로 현우와 별빛이가 무대에 올랐다. 현우는 특별한 발표를 했다. 저는 희망이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리고 별빛이는 제 창작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희망이와 창평동의 아름다운 변화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것입니다. 관객들은 열광적으로 박수를 쳤다. 축제는 음악, 음식, 그리고 웃음으로 가득 찼다. 주민들은 서로를 축하하고 새로운 유대감을 형성했다. 한때 분열되었던 동네는 이제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희망이가 있었다. 그녀는 김할머니 옆에 앉아 평화롭게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만족감이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의 새끼들이 모두 좋은 가정을 찾았고 자신도 영원한 집을 찾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축제가 끝나갈 무렵 김할머니는 희망이를 안고 무대에 올랐다. 희망이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단순한 동물 사랑이 아닙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공동체란 무엇인지, 그리고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입니다. 희망이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계속될 것입니다. 관객들은 기립 박수를 보냈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것은 단순한 축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동네의 변화, 그리고 그 변화를 가능하게 한 한 마리 개의 힘에 대한 증언이었다. 축제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갈 때 김할머니는 희망이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집은 이제 더 이상 고독의 장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 따뜻함,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장소였다. 희망이는 그녀 옆에서 걸으며 때때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감사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고 그 과정에서 전체 동네에 새로운 희망을 가져왔다. 그날 밤 김할머니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희망이는 그녀의 발치에 웅크리고 누워 충실한 동반자처럼 그녀의 꿈을 지켰다. 창평동은 평화로운 밤을 맞이했다. 그리고 내일은 새로운 시작의 날이 될 것이었다. 축제로부터 1년이 지났다. 창평동은 이제 완전히 다른 곳이 되었다. 한때 조용하고 폐쇄적이었던 동네는 이제 활기차고 따뜻한 공동체로 변모했다. 김할머니의 집은 여전히 동네의 중심이었다. 그녀의 뒷마당은 희망이의 정원이라는 이름의 작은 동물 교육센터가 되었다. 지원은 일주일에 몇 번씩 와서 아이들에게 동물 돌봄과 책임감에 대해 가르쳤다. 희망이는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건강해졌고 아름다운 금색 털이 햇빛 아래 빛났다. 그녀는 모든 방문객, 특히 아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그녀는 마치 이 모든 변화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처럼 보였다. 강아지들, 이제는 성견이 된 그들은 모두 잘 지내고 있었다. 그들은 종종 김할머니의 집을 방문했고 그때마다 작은 재회의 축제가 열렸다. 세연이와 기적이는 특별한 팀이 되었다. 기적이는 세연이의 감정 지원 동물로 공식 인증을 받았고 그들은 항상 함께했다. 세연이는 이제 학교에서도 더 활발하게 참여했고 심지어 친구들도 사귀기 시작했다. 그녀의 부모님은 이 변화에 깊이 감사했다. 민수와 용기는 시장의 유명한 얼굴이 되었다. 용기는 최 씨의 정육점에서 명예 직원이 되었고
손님들은 그를 보기 위해 일부러 찾아오기도 했다. 최 씨는 용기에게 작은 유니폼까지 만들어 주었고 그의 사진은 가게 입구에 자랑스럽게 걸려 있었다. 현우와 별빛이는 창작의 여정을 계속했다. 현우의 책 희망이의 선물은 출판되어 전국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 책은 어린이들 사이에서 특히 인기가 있었고 많은 학교에서 필독서로 선정되었다. 별빛이는 현우의 모든 사인회와 강연에 함께했고 그들은 완벽한 파트너였다. 다른 강아지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특별한 삶을 살고 있었다. 해피는 주인인 10대 소녀와 함께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했고 별이는 주인과 함께 밤하늘을 관찰했다. 꼬치는 주인의 발레 공연에 종종 특별 출연했고 하늘이는 주인의 소형 비행기 조종 훈련에 동행했다. 바다는 주인들과 함께 수영대회에 참가했고 산이는 가족과 함께 전국의 산을 등반했다. 들이는 농가에서 행복하게 지내며 때때로 양들을 돌보는 것을 도왔고 사랑이는 요양원에서 노인들에게 기쁨을 주었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창평동 자체에서 일어났다. 동네는 이제 희망이 마을이라는 애칭으로 불렸다. 방문객들이 늘어났고 새로운 가게들이 문을 열었다. 특히 반려동물 관련 비즈니스가 번창했다. 지원의 동물병원은 확장되어 더 많은 직원을 고용했고 새로운 반려동물 용품점과 카페도 문을 열었다. 박정숙은 여전히 주민자치회 회장이었지만 그녀의 리더십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는 이제 포용과 협력을 중시했고 특히 동물복지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녀는 희망이의 친구들이라는 지역동물 보호단체를 설립했고 이 단체는 버려진 동물들을 구조하고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는 일을 했다. 서 씨의 철물점은 희망의 집짓기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기술과 자재를 기부하여 유기동물을 위한 보금자리를 만들었다. 그의 프로그램은 다른 비즈니스 소유자들에게도 영감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기여하기 시작했다. 최 씨의 정육점은 유기동물 보호소에 정기적으로 음식을 기부했고 빵집은 판매 수익의 일부를 동물복지단체에 기부했다. 학교도 변했다. 희망이의 이야기는 교육과정의 일부가 되었고 아이들은 동물복지, 책임감, 그리고 공동체 의식에 대해 배웠다. 매년 희망이의 발견을 기념하는 특별한 주간이 있었고 그 기간 동안 아이들은 다양한 프로젝트와 활동에 참여했다. 민주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지만 여전히 김 할머니와 희망이를 정기적으로 방문했다. 그는 학교에서 동물 권리 동아리를 설립했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다. 그는 미래의 수의사가 되기로 결심했고 지원은 그의 멘토가 되었다. 김 할머니는 이 모든 변화를 평온한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그녀는 이제 70대 중반이었지만 희망이와 함께한 모험은 그녀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다. 그녀의 집은 항상 방문객들로 가득했고 그녀는 많은 아이들의 할머니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할머니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현우의 책 희망이의 선물이 영화화된다는 것이었다. 영화 제작자들이 창평동을 방문하여 실제 장소와 인물들을 만나고 싶어 했다. 이 소식은 동네 전체를 흥분시켰다. 영화 제작팀이 도착한 날 창평동은 축제 분위기였다. 모든 가게는 특별한 장식을 했고 주민들은 가장 좋은 옷을 입었다. 김 할머니의 집 앞에는 환영 현수막이 걸렸다. 희망이의 고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화 감독은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것은 단순한 영화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말했다. 이것은 진정한 이야기, 진정한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영화 촬영은 몇 주 동안 계속되었다. 대부분의 장면은 실제 장소에서 촬영되었고 많은 주민들이 엑스트라로 참여했다. 희망이는 특별한 스타였다.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편안해 보였고 감독은 그녀의 자연스러운 연기에 감탄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가 말했다. 김 할머니는 자신을 연기하는 유명한 배우를 만났을 때 약간 부끄러워했지만 곧 그녀와 친해졌다. 그들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배우는 김 할머니의 말투와 몸짓을 세심하게 관찰했다.
박정숙, 지원, 민준, 그리고 다른 주요 인물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에 약간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웠다. 촬영이 끝나갈 무렵 감독은 특별한 제안을 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실제 주민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축하 행사가 될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열정적으로 동의했다. 촬영날 창평동 광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카메라가 돌아가는 가운데 실제 주민들과 배우들이 함께 어울렸다. 희망이는 중앙에 있었고 그녀의 모든 자녀들도 함께했다. 그것은 영화와 현실의 경계가 흐려지는 마법 같은 순간이었다. 촬영이 끝난 후 감독은 모든 주민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그가 말했다. 희망이가 창평동에 가져온 변화처럼 이 영화도 다른 곳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화팀이 떠난 후 창평동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것은 예전의 일상과는 달랐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가 더 넓은 세상과 공유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몇 달 후 희망이의 선물 영화가 개봉되었다. 창평동 주민들은 특별 시사회에 초대받았다. 그들은 함께 영화를 보며 웃고 울었다. 영화는 그들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담아냈고 희망이의 영혼을 진실되게 표현했다. 영화는 전국적으로 그리고 곧 국제적으로 인기를 얻었다. 그것은 단순한 개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공동체, 변화, 그리고 희망에 관한 보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창평동은 이제 관광 명소가 되었다. 방문객들은 희망이를 만나고 김 할머니와 이야기하고 희망이의 정원을 방문하기 위해 찾아왔다. 지역 경제는 번창했고 더 많은 기회가 생겼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화가 다른 곳에 미친 영향이었다.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이니셔티브가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버려진 동물들을 구조하고 보호소를 설립하고 입양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희망이 효과라고 불리는 현상이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어느 날 김 할머니는 특별한 편지를 받았다. 그것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온 것이었다. 편지에는 그녀와 희망이가 동물복지와 공동체 의식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특별한 시민 훈장을 수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 할머니는 너무 놀라서 말을 잃었다. 나는 그저 외로운 노인이었어. 그녀는 희망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저 너를 도왔을 뿐인데. 희망이는 마치 이해한 듯 그녀의 손을 핥았다. 시상식은 서울의 대통령 집무실에서 열렸다. 김 할머니는 희망이, 박정숙, 지원, 민준, 그리고 다른 주요 주민들과 함께 참석했다. 그녀가 훈장을 받을 때 희망이는 그녀 옆에 자랑스럽게 앉아 있었다. 이 훈장은 저 혼자의 것이 아닙니다. 김 할머니는 연설에서 말했다. 이것은 희망이의 것이고 창평동 모든 주민들의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계속될 것입니다. 귀가하는 길에 김 할머니는 창문 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2년 전 그녀는 외롭고 슬픈 노인이었다. 그녀의 삶은 의미를 잃은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한 마리의 버려진 개, 희망이라는 이름의 개가 모든 것을 바꾸었다. 희망이는 그녀에게 새로운 목적을 주었고 동네 전체에 변화를 가져왔다. 김 할머니는 희망이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나이가 들어 이제 회색 털이 섞이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지혜와 사랑으로 빛났다. 고마워, 희망아. 김 할머니가 속삭였다. 내가 내게 가져다 준 모든 것에 감사해. 희망이는 그녀의 손에 머리를 기댔다. 그녀는 마치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아니에요. 제가 감사해요. 당신이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으니까요. 창평동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동네 입구에 새로운 조각상이 세워져 있었다. 그것은 희망이와 그녀의 강아지들의 모습이었다. 조각상 아래에는 글이 새겨져 있었다. 희망이에게,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준 개에게, 그리고 김순자 할머니에게,
그 희망을 믿은 여성에게 김할머니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희망이를 품에 안았다. 주변에는 주민들이 모여 그들을 환영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사랑이 가득했다. 그것은 단순한 환영이 아니라 공동체의 힘과 한 마리 개가 가져온 변화에 대한 증언이었다. 김 할머니는 희망이와 함께 천천히 집을 향해 걸었다. 그들의 앞에는 아직 많은 모험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이 함께하는 한 희망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창평동을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갈 것이었다. 마치 작은 돌이 물에 던져졌을 때 만들어내는 파문처럼 끝없이 퍼져나가는 희망의 파문. 그것이 바로 희망이의 진정한 선물이었다.